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악의 황사가 광주 전남을 강타했습니다.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질 만큼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매우 나쁨 수준이었는데요. 뿌연 먼지로 뒤덮인 광주의 하루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광주시 맑은 날이면 선명하게 보이던 무등산이 그 모습을 감췄고 도로 옆에 있던 빌딩과 나무들은 흐릿하게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본 도심은 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은 아니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안 나오려다가 친구하고 지금 만난 약속을 해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가 있는 게 좋겠어요. 초강력 황사의 교육 현장에선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했고 바깥에서 진행하던 체육 수업도 실내로 옮겨 진행했습니다. 지금 매우 높음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1, 2, 3, 4, 5, 6, 7교시 다 실내에서 강당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유관기관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황사 정보를 알리고 진공청소차와 살수차의 청소 횟수를 평소보다 2배 늘려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가라앉혔습니다. 온 세상을 먼지로 뒤덮을 만큼 강력했던 황사는 11년 만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황사경보가 내려진 이후 11년 만에 경보가 발효된 건데 광주와 전남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발령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 14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기압골에 의해서 비가 왔는데 기압골 후면에 따라서 하강류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공에 있는 모래먼지가 지상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미세먼지인 황사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주의보가 발효돼 하루 종일 숨막힌 공기 속에서 지내야 했던 하루. 기상청은 내일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국제 수준의 경기장과 걸출한 스타 선수들을 강점으로 내세워 대회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어 세 번째 국제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광주시는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 유대회 때 세웠던 남구 국제 양궁장은 중국과 일본은 물론 프랑스에서도 전지 훈련을 올 만큼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을 대표하는 기보배와 최민선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시청 양궁팀이 있고 팀을 이끌고 있는 박채순 감독이 최근 국가대표 총감독으로도 선임되는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이 개최에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대 유치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 세계 수영 선수권대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지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는 평균 80개에서 100개국이 참가하는데 2021년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양크턴, 2023년엔 독일 베를린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어떤 도시들과 경쟁할지 윤곽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광주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광주가 양궁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전지훈련은 광주로 옵니다. 근데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이제 양궁 우리 선수들이 기법이라든지 또 미트경이라든지 국내적으로 알려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제대회들처럼 별도의 경기장이나 선수촌을 짓지 않아도 되는 데다 남구 국제양궁장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 대회 유치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는 일이 옮겨갈 부지를 찾지 못해 2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당장 이전이 가능한 빚그린 산단이 있기는 하지만 광주 경계를 넘어 한평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과 맞닿아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그 규모가 4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공장이 옮겨갈 부지도 최소한 이 정도 크기는 확보돼야 한다는 게 금호타이어의 입장입니다. 재작년 1월 광주시와 금호타이어가 공장 이전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대상지를 물색해왔지만 적정 후보지를 찾는 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된 빅그린 산단은 광주 경기 안쪽에는 이미 남아있는 땅이 없고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평동 3차 산업단지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까지 5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결격 사유가 됐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갖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관내에 3년 내 착공할 만한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광주 송정역 일대와 KTX 투자선도지구를 속도감 있게 개발해야 하고 금호타이어 역시 생산 설비 투자를 마냥 미룰 수만 없는 일이어서 당장이라도 이전이 가능한 빅그린 2차 산단 일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광산구가 아닌 한평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내 이전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광주시는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 시민과 한평 군민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하는 절충안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을 한평 쪽으로 이전하는 대신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경계를 조정해서 한평군 부분을 광주로 편입시키는 방안입니다. 한평군이 고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치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약속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정치권과 광주시가 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작업과 송정역 일대 개발 윤곽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에 34층 높이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주 최고 34층 높이로 건설되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 아파트 건설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최고 높이를 30층 이하로 짓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광주에서 30층 이상 아파트와 40층 이상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이용섭 시장의 발언과 배치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조건부 의결했으니 최종적으로는 30층 이하로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의 집에선 불법으로 만든 총기가 나왔는데요. 경찰은 오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의 한 주택 입구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 사는 59살 A씨가 현관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출했던 A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차가 몇 대가 와 있더만 경찰차도 오고 119차도 오고. 경찰 조사 결과 숨진 A씨의 머리에선 총상이 발견됐고 집과 차량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사제 총기류 한 정과 납탄 흔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사냥개를 데리고 멧돼지 등을 사냥했다는 이웃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직접 사제총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가 좀 사냥개래. 그 개가 멧돼지를 잡는 개라고 하면서 얘가 설득적일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오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발사 각도라든가 발사 지점으로 봐서는 총기를 문제성이 있어서 그걸로 보면서 하다가 발사가 되지 않았냐라는. 경찰은 국과수에 총기 감식과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경찰이 정연복 광양시장의 불법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정연복 시장이 자신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광양 호북마을과 성황 도이지구에 도로 설치 사업과 재개발 계획을 추진한 뒤 보상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이 부패방지법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광주 산정지구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산정동과 장수동의 토지 건물 거래 내역 4천여 건과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 9,900여 명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투기로 의심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2차에 걸친 조사에서 공무원 50명이 토지와 아파트, 단독주택 60여 건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돛길로 연결됐던 신안군 암태도와 추포도가 번듯한 다리로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신안의 13번째 다리 추포대교의 완공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추포대교입니다. 지난 2016년 첫 삽을 뜬 뒤 5년 만에 완공된 것으로 길이 1.8km에 폭 10.5m로 모두 35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암태도와 추포도는 그동안 시멘트 노돛길로 연결돼 밀물 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추포대교 완공으로 서움 주민들은 24시간 육지 나들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리가 개통하면 그 섬의 이미지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임자대교에 이어 추포대교가 완공되면서 신안군의 교량 건설 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포도와 비금도를 연결하고 장산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교량 사업이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추포에서 비금 또 장산에서 신의까지만 두 개 다리만 되면 저 신안군의 14개 읍면이 다 육지로 연결되는 연륙 연도교 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신안군의 섬들이 점차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영광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 5개 자치단체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 철도 건설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광과 함평, 무안군 등 전남 자치단체 3곳과 부안과 고창군 등 전북 자치단체 2곳은 목포에서 군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를 건설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5개 자치단체는 수도권 중심의 교통 집중을 분산하고 낙후된 서해안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5.18 폄훼 만평을 실은 대구 매일신문이 광주 시민들에게 아픔을 소환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오늘자 신문에 실린 사과문을 통해 만평으로 광주 시민의 아픈 상처를 다시 소환한 점을 깊이 사과한다며 신문 제작 과정에서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은 지난 19일 실은 만평이 5.18을 폄훼했다는 지적에 23일 한 차례 사과문을 냈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5.18 폄훼 만평을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암 오갸리 고분군에서 고대 수장의 인골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영암군이 고대 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오갸리 고분군 조사 결과 봉분 내에 무너진 옹관묘 틈새에서 고대 수장의 인골이 일부 확인돼 영산강 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봉분 안에서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옹관묘와 함께 석재를 다듬어 쌓은 석실묘 등도 확인됐습니다.